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요번 시간에는 비전해질 용액의 총괄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 총괄성이라는 게 뭐냐? 자, 용액 내에 있는 용질, 입자의 본질에는 상관없이 용질 입자의 수에만 의존하는 성질이에요. 자, 그러니까 본질에 상관없다. 즉, 용질이 어떤 원자나 이온이나 분자나 상관없이 용질 입자의 수에만 의존하는 성질이에요. 자, 용질 입자의 수에만 의존하는 성질에는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건데 증기압 내림이라는 이런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끓는 점 오름이라는 성질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는 점 내림, 그 다음에 삼투압이 이런 총괄성에 대한 성질에 관한 이런 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 총괄성은 용액의 농도가 0.2몰 이하인 묽은 용액에 한정해서 우리가 총괄성을 설명을 하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증기압 내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증기압 내림이라는 것은 용질이 비휘발성일 경우에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용질이 비휘발성이라는 뜻은 우리가 측정할 만한 증기압을 갖고 있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용질을 이제 비휘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뚜껑이 닫힌 어떤 용기에 용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용액에는 용매와 용질이 섞여져 있겠죠. 그러면 이 용질이 용액 밖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 즉 용질이 증기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용질, 즉 비휘발성일 경우에 용액의 증기압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보다 항상 작다. 그러니까 용액의 증기압은 용매의 증기압보다 항상 작다. 그래서 우리가 요 증기압 내림을 설명할 때는 라우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라우레 법칙. 그러니까 용액의 증기압과 용매의 증기압 사이에는 용액 내 용질의 농도에 의존하는 관계가 존재하는데 그거를 라우레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액에서 발생하는 용매의 증기압 P1, 이게 어떤 용액에서 발생하는 용매의 증기압 P1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 P1 제로와 용액 내의 용매의 몰 분율 X1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게 라우레 법칙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P1이라는 것을 뭐라고 했죠? P1 용액에서 발생하는 용매의 증기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용액에서 그렇죠? 요거 P1 제로는 순수한 용매고 X1은 용액 내의 용매의 몰 분율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어떤 용액이 한 종류의 용질만을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 X1 용액 내의 용매의 몰 분율은 1-X2, 즉 용질의 몰 분율과 같죠?
자, 요거를 조금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는데, 자, 봐봐요. 자, 몰분율이라는 게 뭐죠? 몰분율? 자, 만약에, 자, 용매의 어떤 용액 내에 용매가 2몰이 있어요. 여기는 용질이 한 3몰 있어요. 그렇죠? 3몰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용매의 몰분율은 자, 용액에서 용매의 몰분율은 어떻게 구하죠? 전체 용매 플러스 용질의 몰분의 그 다음에 용매의 몰 해서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x1은 5분의 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용액 내에서 용질의 몰분율은 어떻게 구하죠? 자, 용액 전체의 몰분의 용질의 몰 이렇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5분의 3이죠. 즉 용매의 몰분율 플러스 용질의 몰분율은 5분의 2 플러스 5분의 3이에요. 즉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용액 내의 용매의 몰분율과 용질의 몰분율을 더하면 자, 1이 된다는 말이에요. 1.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x1 플러스 x2가 1이잖아요. 즉 용매의 몰분율을 구하려고 하면 요 x2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x1은 x2 마이너스 x 그러니까요. x1은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x2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이해 갔죠? 응? 자, 이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라울의 법칙에서 이 x1 그러니까 용액 내의 용매의 몰분율을 이게 우리가 용질의 몰분율로 바꿔줄 수가 있죠. 이걸 이렇게 대입을 하면 그죠? 그죠? 대입을 하면 그러니까 자 여기가 좀 안 보이는데 좀 써볼게요. P1은 자 x1을 더하면 자, 1 마이너스 x2 그 다음에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 이거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를 여기를 전개해 볼게요. 전개해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여기 이렇게 곱해주면 P1 제로 마이너스 그 다음에 X2 P1 제로죠. 그쵸? 그러면 자, 요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을 이거를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P1 마이너스 P1 제로죠. 요게 잠깐만 됐죠? 요게 마이너스 X2 P1 제로죠. 그죠? 그러면 여기 향에다 마이너스 여기 향에다 마이너스 곱해주면 요렇게 되죠. 이 식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식은 뭐예요? 순수한 용매 증기압 마이너스 용액 내의 용매 증기압을 빼주면 용액 내의 용질의 몰분율 곱하기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의 곱과 같다. 즉 P1 제로 마이너스 P1이 요게 증기압 감소분이잖아요. 그렇죠? 증기압 감소. 즉 그러니까 이 용액 내의 증기압의 감소는 용질의 농도에 정비례한다 라고 또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여기서는 용질의 농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몰농도나 뭐 몰랄농도 그걸로 표현한 게 아니라 몰 분율로 표현을 해 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정리해서 말하면 용액 내의 용질에 의해서 증기압이 감소한 거, 용매의 증기압이 감소한 그 수치는 용질의 그 용액 내의 용질의 몰분율에다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을 곱한 거와 같다. 요게 증기압 내림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자,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